혹시 선생님 그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네. 이렇게 좀 두렵다, 네, 겁이 난다, 네, 그리고 이제 주눅이 든다, 네. 이런 아내분들도 계신가요? 그럼요,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사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 그죠? 네. 무서워가지고. 네. 맨날 그 집에 들어올 때마다 호랑이 있는 거랑 같은 거야. 아이고. 남편 퇴근 때 되면 막 무서운 막 이렇게 세퍼트 같은 큰 막 어머. 사냥개가 들어온 느낌이 들어. 어, 무섭잖아, 그럼. 무섭죠. 그러면 그 눈치 보고 막 무서우니까 음. 화 안 내게 해야 되고. 아, 아, 아. 막 이렇게 그리고 주눅 들어가지고 막 비유 맞춰야 되고. 막 이러고 평생 사니 얼마나 힘들어. 호랑이 앞에 있는 토끼네요. 그렇죠. 아이고. 보통 이런 분들이 암 걸린다고.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네? 치료해야죠. 아내분이 치료하셔야 돼요? 이혼 안 할 거라면. 이게 혹시 그 남편분이 아내분을 이렇게 주눅 들게 겁이 나게 만드시는 건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자 봐요. 네. 지금 호랑이랑 살면서 호랑이랑 이혼 안 할 거잖아요. 아, 그럼 호랑이가 바뀐다고 호랑이가 공포증이 사라져요? 아니죠. 호랑이가 와가지고 아내분한테 와서 야 내가 너 절대 안 물 거야. 음. 내가 절대 안 물고 내가 발톱도 안 세우고 막 이렇게 할 거야. 음. 막 이렇게 한다고도 호랑이 무섭단 말이야. 지금 뱀 싫어하시잖아. 네. 뱀 혐오증 있잖아. 네. 뱀이 뭘 한다고 뱀 혐오증이 사라질 것 같아? 안 사라져요. 그건 상대방이 해결될 몫이 아니라 네. 내가 해결해야 될 몫이에요. 어, 네,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 남편이 뭔 짓을 해도 주눅 드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다정하게 하더라도 절대 사라지지 않아. 그 사람 캐릭터가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이 뱀으로 태어났고 호랑이로 태어났고 세퍼트로 태어났어. 예. 그 남편이 아무리 뭐 잘한다고 해도 세퍼트는 세퍼트고 남편이 아무리 다정하게 한다고 해도 호랑이는 호랑이에요. 남편이 아무리 다정하게 한다고 해도 뱀은 뱀이야. 그러면 그 사람 뭐 살아야 된다면 누가 상담받아야 돼요? 아내분께서. 네, 맞아요. 예. 아내분께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옛날에 진짜 그런 상담이 있었어요. 네. 애 문제로 오셨는데 음. 애 데리고 남편 오시고 아내분 오시고 예. 가족이 다 왔죠. 네. 애 문제를 꼼꼼히 들어봤더니 이거는 애한테 별로 문제가 없어. 음. 두 분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네. 남편과 아내분 내외분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아내분이 애한테 집착하는 결과가 애가 좀 삐딱하게 된 거예요. 집착하는 게 애가 삐딱하게 됐다고요? 네네. 항상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네. 사랑이 과하면요 사랑 안 준 거하고 같아요. 그래요? 예. 과잉보호하고 막 애가 조금만 이상했으면 막 이렇게 팔팔 뛰고 막 아줌마가. 그러니까 이 아줌마도 외로울 거 아니에요. 네. 남편 사이가 안 좋으면. 네네. 그러니까 집착을 상대적으로 애한테 한 거라고. 예. 그러니까 애가 좀 조금 좀 상태가 조금 이상해졌어. 예.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남편과 아내분 사이가 좋아져야 돼.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딜을 했죠. 네. 이렇게 상담을 진행합시다. 근데 이제 아내분 입장에는 그런 거예요. 제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건 제가 받아들입니다. 네네. 왜냐면 남편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네. 저번에 저한테도 이렇게 화를 냈고요. 저 남편이 이랬고요. 저랬고요. 남편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고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냥 남편이거든. 그래요? 남자끼리 보면 알잖아. 어. 네, 이 사람이 정말 그 성격이 더러운 건지 분노 네. 조절을 못 하는지 네네. 눈만 봐도 알잖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네, 더 잘하시죠. 나보다는 좀 착한 사람 같아. 그래요? 저도 승질이 많아요. 네. 예, 저도 막 상담하다가 내담자한테 막 성질내고 그런 경우도 있어. 아시잖아. 네. 예. 근데 뭐 저도 뭐 근데 우리 마누라 나 무섭다 소리 안 하거든. 네. 예. 근데 그 아내분한테 설명 들었지. 그건 남편분이 아니라 아내분이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래. 남편만 받으면 된대. 그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남편만 해결해보고 본인 두려움이 없어지나 봅시다. 네네. 그럼 남편은 상담을 받았어요. 남편이 아주 애 때문이라도 본인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가지신 거야. 네. 본인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화를 낸 건 사실이니까 네네. 그럼 그 상황에 화를 안 내게 만들어주세요. 남편도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 남편도 상담을 받고 완전히 말끔하게 이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네. 근데 아내분이 테스트를 했겠죠. 음. 그 남편의 아킬레스건이 이제 그 시댁 얘기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시댁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꾸 근질렀나 봐.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화를 안 내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막 확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치료 제대로 받았구나. 네. 우리가 좀 편하게 살겠지? 했는데 네. 웬걸? 그래도 남편 뭐 계속 눈치 보고 남편도 죽여 들어 있는 거야. 남편분이 그렇게 겁나게 안 하는데도 응.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내분께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아내분도 와서 상담을 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행복합니다. 편안해졌습니다. 남편하고 잘 살겠습니다. 저희가 사이가 좋아지니 아이도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답장도 받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내분이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그럼 아내분이 왜 남편한테 주눅이 드느냐. 그래서 원인이 세 가지가 있죠. 아, 세 가지요. 예, 첫 번째, 네. 예, 원가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 혹시 아버지? 네. 아버지가 이제 뭐 술을 많이 드시고 막 폭력을 행사하시다거나, 예, 어머니를 많이 때렸다거나, 의처증이 있다거나, 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무섭겠죠, 남자가. 네. 그건 남편이 그냥 남자라서 무서운 거예요. 아, 남자라서 무서운 거다. 네. 이제 화내고 이게 아니라. 예, 아, 화도 좀 냈겠지. 아, 네. 예, 화도 좀 내긴 냈겠죠. 네. 근데 남자 전반적으로 남자가 이제 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무서운 남자가 화까지 내니 더 무서운 거야. 아. 네. 화 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쵸.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부처님이나 예수님이거나 아니면은 좀 뭐 좀 치료 대상이거나. 네. 근데 부처님도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네, 맞아요. 기록에 보면. 네, 기록에 보면 네. 화 내시잖아. 맞아. 그런 성인들도 화를 내는데 화 안 내는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 맞아요. 예수님도 막 그 교회에서 막 네. 상인들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 팔아가면서 막 빵 팔고 막 그 뭐 고기 팔고 막 이러니까 막 난자판 버리고 이렇게 채찍 들고 막 후려 갈기잖아. 막 분노하신다고. 네. 예수님도. 아니 그 예수님도 화내는데 우리 남편 보통 사람도 화 안 낼까. 근데 전반적으로 남자가 무서우니까 화내는 자체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아내분이 상담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애착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착이요? 예. 이게 제가 만들어낸 표현인데요. 애착 네. 거부증. 애착 거부증. 예.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남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좀 포기가 빠른 분이면 괜찮아. 네. 포기가 빠르면 나중에 그냥 바람 피면 되겠지. 네네. 우리 아내가 내가 다가서도 별로 안 좋아하네. 그럼 나가서 딴 데 뭐 나가서 딴 여자랑 놀면 되겠지.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 좋아해. 네네. 그럼 어떻게 될까? 아내는 애착 거부증이 있고 남편은 아내를 너무 좋아해. 이게 안 맞죠. 그럼 남편이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아, 그럼 집착하게 되나요? 네. 아내는 계속 도망치고 남편은 계속 따라가고. 네. 그러니까 뭐 남편은 왜 너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안 좋아하냐?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안 좋아하냐? 내가 너를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는데 막 붙잡고 울고 그러다 화도 내고 막 이러는 거라고. 네. 그 아내분 입장에서는 호랑이가 막 이렇게 자기한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죠.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나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아, 저 새끼가 나한테 또 막 이렇게 하겠지? 이거 막 이렇게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낸다. 그러면 이제 애착 거부증이 있으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애착 거부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별로 안 좋아하면 남편 밖으로 돌아요. 네. 근데 아내를 너무 좋아하니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아내가 이제 애착 거부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남편은요, 막 진짜 아내가 업고 다녀요.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좀 집착해서 아내를 괴롭히고 막 이런 막 심지어 화내면서까지 나의 사랑을 받아줘 막 이런다고 그 사람들은. 심지어 막 화를 내면서까지 내 사랑을 받아줘 막 이런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내가 싹 잘 받아 먹으면은 남편분이 업고 다니지 얼마나 이쁘겠어. 이쁘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아내분 상담 받아야죠.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아내분 성격이 약간 좀 수동 공격적인 경우가 있어요. 수동 공격이요? 이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네. 예. 이제 싫은 거 있으면 그냥 싫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네네. 뭐 살다가 보면 부부싸움도 할 수 있잖아. 네. 그리고 뭐 남편하고 뭐 얘기하다가 뭐 시댁 얘기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원성도 좀 높아질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잘 못하고요. 네. 수동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수동 공격을 하시죠? 그러니까 남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남편 근질르는 거예요. 시비 건다 그러나요? 네, 그러니까 예. 이죽거리는 이게 이죽거리고. 그러니까 막 짜증 나게 화 나게끔 만드는 네네. 거. 그걸 수동 공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막 아끼는 뭐 향수가 있어. 근데 아내분이 청소하다 일부러 그걸 깨. 어머. 뭐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게 그런 것들이 수동 공격이에요 일종의. 막 이렇게 남편이 아끼는 면세에서 사온 양주를 일부러 깨. 뭐 그런 거. 그럼 아이고 여보 미안해 이러면서 막. 예, 그러면 이제 남편 화내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사람이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나죠. 예, 그러니까 수동 공격을 받은 사람은 보통 화를 내요. 네. 예, 그 아내 입장에서는 화를 계속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피해자, 남편은 가해자 이런 역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수동 공격 하시는 아내분들 이렇게 제대로 표현 못 하시고 이런 분들은 원인이 어떻게 되죠? 원인이 자기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주장을 할 때 네. 성장 과정에서 네네.
그거를 자꾸 차단된 분들이 보통 이런 상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 보편 타당이 옳은 행위들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럴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모가 무시를 한다든가. 뭐 그러면 내 주장 하고 싶어요? 못 하게 되죠. 예, 어차피 예. 내가 주장해도 저 사람 들어주지 않을 거야. 아. 예, 그리고 이제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네네. 주장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수동 공격으로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나 이만큼 잘났어. 나도 이길 수 있어. 네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남편의 화를 자꾸 북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남편분들은요, 항상 하는 얘기가 네. 내가 다른 데서는 화를 안 했는데 이상하게 집에 오면 자꾸 화를 내입니다. 라고 네, 얘기를 네, 해요. 네, 예. 다른 데서는 다 특별히 수동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네. 누가 내 화를 건질 거야. 괜히 싸움 나면 서로 불편한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내가 화를 안 내는 거야. 회사나 뭐 이런 데서도. 네네. 그 서로 싸우면 괜히 불편하잖아. 네. 그러니까 수동 공격을 안 한다고. 네.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분이 자꾸 나를 건질러. 아. 그 집에 들어오면 자꾸 화를 내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자기도 이상하대. 남편들도. 오.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고. 예. 괜히 남편분만 막 화내는 막 그 분노 조절 장애자 네. 되고. 예, 예, 예. 이런 경우들이. 그런 경우 있죠. 이런 세 가지 케이스에는 아내분들이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게 맞아요. 예.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네네. 예. 뭐 상담을 받으시면 제일 좋겠지만 네. 꼭 뭐 상담 모실 여건이 안 되시면 혼자도 해결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한 이제 네 가지 정도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 첫째, 내 삶의 한을 해결하십시오. 내 삶의 한이요? 예. 오. 한이 많으면 자꾸 상대방과 갈등이 생겨요. 아, 막 맺힌 거. 예, 예, 예. 맺힌 걸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네.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예. 종교의 예, 의지를. 뭐, 예. 그 종교에 가장 좋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좀 울면서 좀 기도 좀 해보고 또 뭐 절에 가서 뭐 108배를 하면서 기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고 네.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하고 좀 한풀이를 좀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을 좀 풀어야 돼. 아니면 내가 쌓여 있으면 자꾸 남편과 갈등이 생기면서 자꾸 싸움이 나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남편이 자꾸 화를 이렇게 북돋는 행위가 되죠. 예. 어떻게 해서는 내 그 한은 내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남이 못 풀어줘요? 못 풀어요. 예. 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옛날에 뭐 신혼 초에 남편이 잠깐 다른 남자랑 연락을 해가지고 그게 한이 됐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물론 남편이 나쁜 행위를 한 건 맞아요. 아니 근데 한이 쌓인 건 나잖아. 네. 그럼 내가 풀어야 되는 거야. 그쵸. 네. 그 뭐 지난 거를 남편분이 뭐 어떻게 한다고 풀어지겠어요. 네, 그럼 막말로 나가서 지도 남자 하나 만나든가. 네, 어떻게든 풀어야지. 네. 네, 그리고 다시 잘 살면 되잖아. 오케이, 너도 한 번 만났으니까 나도 한 번 만났다. 그러면 오케이, 또이, 쌤, 끝! 딱 이러고 딱 가든가. 네. 뭐 쿨하잖아, 그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풀고 가야 돼요. 예. 자, 두 번째, 네. 그 남자에 대한 적개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아, 남자에 대한 적개심이요? 예. 네. 예, 기본적으로 남자에 대한 적개심이 있으면요, 내 남편도 남자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자꾸 좀 공격적인 성향이 나와요. 예, 그러면 자꾸 갈등이 생기고 남편이 화를 내고 여자가 힘으로 남자 이기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남자가 자꾸 무력을 쓰면 겁이 난다고. 겁나죠. 예, 예. 그래 남자에 대한 적개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습니다. 네. 그 물리학자들은요 어떤 입자나 뭐 특정한 물질을 찾아낼 때 예, 어떤 에너지나 뭐 이런 거 같은 관련된 뭐 입자를 찾아낼 때 항상 쌍으로 찾아낸다고 그래요. 아, 쌍으로요? 예. 네. 그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 이런 뭐 어떤 동양의 철학과 좀 같은 개념인데 그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다,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예, 뭐 쌍쌍 논다 뭐 이런 거죠. 집신도 짝이 있다. 네. 그 남자는 왜 있는가? 남자 존재 자체를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자, 그러게요. 네. 예. 남자는 여자 좋으라고 있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남자가 있는 건가요? 아 그럼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가 있는 거지. 음. 여자가 없으면 남자도 없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죠? 아 그게 인류의 법칙이라니까. 아, 그냥 자연- 현생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 이게 자연 현생의 법칙이에요. 여자가 없으면 남자도 없다. 네.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도 있다. 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인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네. 예, 그러네요. 네. 네. 여자가 없어. 예. 그럼 남자도 안 만들어지는 거야. 네네. 예. 어떻게 종족 번식을 해? 못하죠. 예. 그럼 딱 동물들만 살아가는 거지. 음. 근데 인류가 만들어졌고 인류가 만들어지면서 여자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남자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자연 현상의 법칙이란 얘기죠. 네. 남자는 여자 위에서 있는 거예요. 아, 네. 남자는 여자 위에서 만들어진 존재다. 네네. 얼마나 감사한 존재예요. 감사하죠. 네. 네. 남자 새끼들은 나쁜 놈들이 아니라 나 써먹으려고 나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신이.
신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음. 인간을 만드셨고 여자 좋으라고 남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 물론 성경에 보면은 뭐 남자를 먼저 만들고 뭐 갈빗대를 빼서 뭐 여자를 빚었고 이러는데 네. 그건 신화입니다, 신화. 네. 네, 신화고 네. 그게 팩트는 아니라고. 음. 그리고 그게 이제 남성 우월주의를 강조하긴 해요. 음. 남성 우월주의를 강조해서 여성을 좀 이렇게 좀 천하게 만드는 그런 건 있는데 남자 여자 뭐 누가 우월하고 누가 강하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볼 때 여자가 훨씬 복잡해요, 구조가 남자보다. 아. 예. 그 남자는 그래 생각하는 것도 단순하잖아. 네. 왜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만들어놨냐고. 네. 신은 왜 인간을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만들어놨지? 남자를? 네, 남자를. 왜 여자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써먹기 좋으라고. 단순해서 써먹기 좋으라고요. 맞아. 그런가? 예, 그럼. 네. 남자 있는 것에도 감사해라. 나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신이. 음. 그러니까 잘 써먹으면 되는 거야, 그죠? 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남자가 있어서 돈도 이제 내가 뭐 힘들 때 남자한테 좀 의지해서 많이 벌어올 수도 있고 네. 예? 남자가 아무래도 힘이 좀 세잖아. 무거운 것도 대신 좀 들어줄 수도 있고 도둑 들어올 때 좀 지켜줄 수도 있고 그 남편이 좀 비리비리한 거보다 그래서 성질 있는 게 좀 낫다고 윗집에 가서 좀 싸워줄 수 있잖아. 층간소음 있으면. 그건 그렇죠. 예. 남자 비리비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층간소음 때문에 막 올라가면 아내분이 직접 가야 돼. 예. 여보 대신 가 막 이런다고. 네. 그래서 비리비리한 남자랑 사는 것보다 좀 승질 있는 남자랑 사는 게 좀 나아요. 네. 그렇게 맞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 좀 비리비리한 남자 나와서 돈도 잘 못 벌어. 착하고 막 진짜 뭐 이렇게 싫은 소리 못 하고 결단도 없고 막. 근데 뭐 성격이 막 딱딱 무 자르듯이 딱 자르고 막 큰 소리도 좀 치고 네. 막 이런 남자들이 나와서 돈도 좀 잘 벌어. 책임감도 강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비리비리한 남자고 성질 있는 남자가 낫다. 좀 우리가 남자답다 할 때 그런 남자 생각하잖아. 맞아요. 나 써먹으라고 있는 거야. 그거 잘 쓰면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라. 자, 세 번째. 네. 내 남자를 네. 사랑해야죠. 그렇죠. 예.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 첫 번째가 이제 내 삶에 하는 내가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남자에 대한 적개심을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해결이 됐다고 한다면 세 번째. 예. 내 남자가 좋아야죠. 예. 내 남자 싫어하면 계속 싸워요. 그쵸. 예.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고방식이 야 다른 남자 다 그런데 니는 나한테 왜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나온다고 또 그럼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다고요. 예. 비교하면. 그럼요. 네. 예. 아내 입에서 야 옆집 아저씨는 뭐 이것도 해줬다더라 근데 당신은 이게 뭐냐고 성질 난다고. 예. 성질 나지. 그럼 그 남자랑 살아라 이렇게 되는 네. 거야 또. 예. 그럼 당신은 내 말 뜻을 몰라 이러면서 또 싸우고. 맞아요. 그래서 네. 막 그 말싸움하면 여자가 이겨요 남자가 이겨요. 여자가 이기죠. 보통 여자가 이기죠. 네. 그러니까 남자가 밀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맞아요. 네. 그럼 또 뭐 또 우리 남편 무서워서 또 기죽어 살아야 돼. 또 그럼 며칠. 저 남자 또 승질 낼까 봐. 예. 그러니까 내 남편 좋아해야 돼요. 내 남편이 좋아해야 돼요. 네. 예. 네. 일단 여기까지 딱 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 네 번째. 네. 의지하십시오. 남편한테요. 예. 의지하십시오. 이게요. 그 상당수의 그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이요. 네. 남편한테 의지를 잘 못해. 아 그러세요? 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질 내는 남편. 네.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세다는 거예요. 세다는 거죠. 힘센 남자야, 그죠? 네네. 예. 그러면은 아내가 또 상대적으로 약하잖아. 네. 그럼 누가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돼? 아. 아내분이 남편한테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그 강한 남자의 정체성이 실현되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응. 가정 내에서 그 강한 남자의 정체성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약한 아내는 의지를 안 해. 그럼 남편 입장에서 왜 의지 안 하냐 하면서 또 승질내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내가 남편한테 의지를 하지 않으면 네. 딴 여자가 의지한다. 그게 외도다. 그게 외도지. 예. 아이고. 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남편이 강한 케이스잖아. 네네. 예. 이런 케이스 남편이 강하니까 네. 아내분이 팍 의지를 해버려야 돼요. 여보 나 당신 없으면 못해요. 막 남편이 성질 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반찬 이게 뭐야? 그럼 어머 나 반찬 못해요. 뭐 당신이 좀 해줘.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어머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당신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면 한 번 딱 했다 이거.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이렇게 몇 번 며칠만 해봐. 일주일만 딱 해봐요. 효과 팍 직방이야. 야, 당신 없어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고 다 일주일만 딱 해봐. 효과 직방이에요. 그럼 이런 승질 집에서 승질 많이 내는 남자들. 네네. 예, 보통 이제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건데 그걸 막 증명이 되고 실현이 되잖아 집안에서. 예, 아내분의 의존으로서. 예,
그걸 그러면 실현을 하게끔. 예, 그러면 남편이 이제 와가지고 거봐 나 없으면 못 살지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착하고 좀 뭐 순한 남편보다 성질낸 남편이 내가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가요? 좀 봐봐 착하고 순해.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층간소음 있을 때도 아내가 쫓아올라가야 돼. 그리고 그런 남자들 힘들잖아. 아내한테 여보나 힘들어 하면서 또 찌칭댄다고. 네네. 그 아내분은 내 아들 키워야 돼, 시어머니 아들까지 키워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네. 내 아들 키워, 시어머니 아들 키워, 막 이거 내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막 되게 힘들다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힘들 때만 와가지고 여보 나 못해요 막 이러면서 여자가 다 해줘야 돼. 근데 좀 센 사람은 지가 좀 독립적이고 자기 에너지도 표현하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 그럼 그 아내분이 팍 의지하면 상이 편하잖아.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좀 멘탈이 약한 남자보다 이렇게 네. 강한 남자가 훨씬 낫다. 네. 그러니까 팍 의지하고 사셔라. 얼마나 편해요. 예. 이렇게 좀 뭔가 긍정적으로 음. 생각이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네. 긍정적인 거라니까. 이게. 예.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셨으니까 있는 거지. 예. 그래서 힘이 드는 거다. 네네. 네. 네, 남편과 같이 있으면 겁이 나고 주눅이 드시는 분들. 네네. 네. 첫 번째는 내 삶의 한을 음. 내가 좀 풀어라. 네네. 네. 두 번째는 남자에 대한 적개심을 내려놔라. 세 번째는 내 남자를 사랑해라. 네. 네 번째는 이렇게 힘센 남편을 확 의지해라. 네. 예, 이렇게 하면은 좀 겁나는 것들, 음. 주눅 드는 것들이 좀 해결이 되실 겁니다. 네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